오늘은 퀵서비스와 배민, 쿠팡, 일반 대행 같은 음식 배달 중에 어떤 게 더 돈이 될까에 관련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얘기를 하자면 성향 차이입니다. 뭐가 좋고 나쁘고는 없어요. 이게 사람마다 다 달라요. 누구에겐 퀵서비스가 더 좋은 일이 될 것이고 누구에겐 음식 배달이 더 좋은 일이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전체적으로 이 두 가지 일의 가장 큰 차이점들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내가 어떤 일을 하는 게 더 메리트가 있는지 확실하게 아시게 될 수 있습니다. 먼저 고객인데요. 퀵서비스의 경우는 거의 다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개인도 있습니다. 차키를 두고 왔는데 차키 좀 가져와 주세요. 노래방에다가 지갑을 두고 왔는데 지갑 좀 가져와 주세요. 지금 공항인데 여권을 놓고 왔는데 여권 좀 가져와 주세요. 이런 종류의 개인이 의뢰하는 오더도 존재해요. 근데 이런 오더들은 어쩌다 한 번이거든요. 특수한 상황이잖아요. 매일 차키를 두고 오지는 않잖아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결국 매일 자주 오더를 주문하는 사람은 회사, 즉 기업입니다. 고객이 퀵사무실에 의뢰를 하고 퀵사무실은 플랫폼에 오더를 접수하고 수많은 수도권의 공유기사들이 그 오더를 경쟁해서 가져가는 시스템이죠. 반대로 음식 배달의 고객은 거의 다 개인이죠. 그냥 배고프면 배민이나 쿠팡을 켜서 주문을 시키면 1차적으로 음식점에서 주문을 받고 배민이나 쿠팡 또는 일반 대행의 음식점이 오더를 접수를 하고 기사가 오더를 잡아서 배달을 수행하는 구조로 되어 있죠. 이렇게 고객을 보면 서로의 일거리가 많은 시간들을 예상해 볼 수 있죠. 퀵서비스는 쉽게 생각해서 고객이 회사니까 회사가 굴러가는 시간에 일이 많겠죠. 그래서 평일 9 to 6가 메인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주말에는 일거리가 많이 떨어집니다. 주말에 쉬는 회사가 많으니까요. 반대로 음식 배달의 경우는 밥 먹는 시간이 피크 시간이라 생각하면 되겠죠. 가장 바쁜 시간은 점심시간과 저녁시간입니다. 근데 여기서도 한 가지 큰 차이가 퀵서비스는요. 유의미한 수입을 만들려면 9시부터 6시라는 시간에는 무조건 일을 하고 있는 게 좋습니다. 저 시간이 지나면 일거리가 확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퀵서비스는 하루에 내가 열심히 일해야 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저 시간을 사실상 놓치면 안 돼요. 반면 음식 배달의 경우는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점심시간대와 저녁시간대가 바쁘다고는 하지만 그 외의 시간도 일거리가 확 줄어들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이 점심 저녁에만 밥을 먹는 건 아니니까 아침에도 누군가는 배달을 시키고 야식을 먹기 위해 새벽에도 누군가는 배달을 시키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지각을 했어. 조금 늦게 일어났어. 그래가지고 아침 9시에 나와야 되는데 오후 1시에 나왔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러면 퀵서비스만 하는 사람이라면 그날 수입이 굉장히 떨어지게 될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지각을 안 하는 게 중요해요. 일이 나오는 시간대가 명확히 정해져 있는 일이다 보니까요. 반대로 똑같이 음식 배달을 하는 사람이 지각을 한다면 그냥 내가 늦은 시간만큼 더 타면 됩니다. 오후 1시에 나왔으면 새벽 1시까지 타지 뭐. 이런 게 가능한데 퀵은 내가 지각해서 오후 1시에 나왔다? 새벽 1시까지 타버리는 게 가능하지 않아요. 이런 게 안 돼요. 그래서 반드시 음식 배달에 비해서 일거리가 있는 시간에 꾸준히 출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퀵서비스와 음식 배달은 오더를 잡는 방식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음식 배달의 배민 쿠팡 같은 경우에는 코스를 맞춰서 넣어주죠. 코스를 생각할 일은 딱히 없습니다. 단가가 너무 구리지 않는 한 또는 너무 유배지로 보내지 않는 한 웬만하면 그냥 수락하고 타면 되죠. 오더를 잡을 때 피로도가 없어서 스트레스가 좀 덜합니다. 근데 만약 일반 대행을 탄다면 배민 쿠팡에 비해서는 불편함이 있죠. 일단 내가 오더를 잡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코스를 짜야 돼요. 근데 이건 사람에 따라서 누군가는 장점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단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피로도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배민 쿠팡에 비해서 오더를 잡을 때 좀 더 높은 피로도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생각 없이 내빼고 잡을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리고 일반 대행의 경우는 오더가 안 빠지면은 그 오더를 누군가는 반드시 처리를 해야 하죠.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강제 배차 시스템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원하지 않아도 가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반 대행은 관리자의 권력이 막강합니다. 지인이거나 친한 형 동생일 경우
좋은 오더를 몰아줄 수도 있는 거고요. 실장이나 팀장급 이런 직책이 있는 사람은 오더를 남들보다 1초 먼저 본다든지 이런 게 안에서 조절이 다 가능해요. 그래서 모든 대행 사무실이 그런 건 아니지만 가끔 공정성에 어긋난 상황에 맞닥뜨릴 수도 있어요. 자, 퀵서비스 같은 경우에는요, 일반 대행과 비슷하다 보시면 됩니다. 내가 오더를 잡고요, 내가 코스를 짜서 이동합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안 빠지는 콜을 내가 빼야 한다든지 이런 상황은 일어나지 않아요. 즉 강제 배차 시스템은 없습니다. 이 점을 제외하면 일반 대행이랑 오더를 잡는 방식은 비슷해요. 다만 그 반경이 엄청나게 커진 거죠. 음식 배달과 달리 수도권 전체를 움직이니까요. 그래서 막상 하시게 되시면 실질적인 느낌은 일반 대행과는 좀 다를 수 있어요. 결론적으로 일반 대행과 퀵서비스는 오더를 잡기 위해 남들과 경쟁을 해야 된다는 점에서 배민 쿠팡과는 차이가 있어요. 오토바이 타는 일이 다 위험하겠지만 위험도를 딥하게 한번 따져본다면 배민 쿠팡이 비교적 덜 위험합니다. 일단 이건 강제 배차가 없기 때문이에요. 일반 대행 같은 경우는 강제 배차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촉박한 오더를 수행할 경우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이 생기죠. 그리고 체감상 큰 사고는 거의 다 일반 대행에서 나는 것 같아요. 일반 대행이 뭔가 오토바이를 급하게 타는 순간들이 더 많다고 해야 되나? 그리고 퀵서비스는 반경이 넓다 보니 초행길을 가는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요. 모르는 길을 가니까 아무래도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리스크도 있고, 또 한 가지 경우는 너무 무거운 짐을 받아서 좌회전을 하다 무게가 쏠려 자빠진다든지 이런 무거운 적재물을 싣는 리스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제 생각에는 굳이 위험도를 나누자면 배민 쿠팡, 퀵서비스, 일반 대행 순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수수료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사실상 배민 쿠팡은 수수료가 딱 얼마다 라고 얘기하기가 애매합니다. 오더 금액이 다 다르니까 수액마다 정상금이 빠지는 걸 보면 일정치 않은 것 같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수수료 체크가 애매하다. 일반 대행의 경우는 뭐 실장이면 300원, 전업이면 400원, 투잡이면 500원, 프리기사면 600원. 보통 이런 식으로 몇백원 단위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사무실마다 규칙이 다 다르지만 제가 말한 금액에서 크게 벗어나는 경우는 없는 것 같습니다. 몇백원 정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퀵서비스는 보통 23%입니다. 일단 금액을 떼는 객단가 자체가 음식 배달과는 비교가 불가합니다. 실제로 이 수수료 23%가 너무 높아가지고 퀵 한번 해볼까 하고 수수료 이야기를 듣고 다시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심지어 보통 23%라는 거지 이건 사실상 퀵사무실 마음이어서 23%가 넘는 오더들도 간간히 보이기도 합니다. 물론 잘 안 잡히겠지만요. 결론은 퀵서비스는 23%의 수수료를 띈다. 근데 이 퍼센테이지는 고정이 아니라 퀵사무실 마음이다. 다음으로는 배달 단가입니다. 배달 단가는 모두가 키로당 1,000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음식 배달과 퀵서비스 둘 다 여러 가지 할증들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키로당 1,000원을 보시면 됩니다. 물론 한 가지 큰 차이가 있다면 음식 배달에 비해서 퀵서비스는 단가의 변동폭이 굉장히 큽니다. 퀵서비스의 단가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날의 오더량 대비 기사 수로 결정됩니다. 강제 배차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시스템 구조상 안 잡히는 오더가 있다면 퀵사무실은 그 오더가 기사에게 잡힐 때까지 금액을 올려야 돼요. 그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날의 단가 변동폭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내가 어제 2만원에 수행한 오더를 오늘은 15,000원에 수행할 수도 있고 모레는 25,000원에 수행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날의 수요와 공급에 내 기준을 맞춰놓지 않으면 수입이 일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 배민 쿠팡도 기사 수가 많다면 단가가 내려갑니다. 근데 그 변동폭이 퀵서비스만큼 크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일반 대행의 경우에는 단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일정합니다. 기사가 많이 나오든 적게 나오든 단가가 변하지는 않아요. 오더 경쟁은 치열해지겠지만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반 대행은 수입의 폭이 다른 곳에 비해선 안정적인 것이 장점입니다. 단점으로는 대박을 칠 확률이 떨어지겠죠. 예를 들어 비가 오나 눈이 오는 날에도 단가가 크게 바뀌지 않으니까요.
그냥 할증이 추가되는 정도? 다음으로는 오더량입니다. 이 오더의 전체량 자체는요, 음식 배달이 퀵서비스보다 많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퀵서비스는 일하는 시간대 자체가 정해져 있는 느낌이고, 음식 배달은 진짜 계속해서 일이 있잖아요. 피크와 비피크가 있는 거지, 퀵서비스처럼 특정 시간이 되면 일이 끊기는 수준으로는 잘 안 가니까요. 다음으로는 배달일 중 문제가 생겼을 시 클레임의 강도입니다. 일단 배민 쿠팡의 경우는 어떤 문제가 발생해도 고객에게 다이렉트로 연락이 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모두 다 고객 센터를 거쳐서 기사에게 연락이 옵니다. 심지어 이 연락도 대기업답게 굉장히 친절해요. 기사한테 까칠하게 이야기한다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내가 오배송을 하거나 배달 중 실수가 일어난 경우에도 가장 최악의 상황으로 가도 음식값을 물어주면 그만입니다. 정신적인 데미지가 가장 약해요. 다음으로는 일반 대행입니다. 일반 대행의 경우는 고객이 음식점에 클레임을 걸면 음식점에서 이제 기사에게 전화가 가서 한 소리 듣겠죠. 근데 이것도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일반 대행 사무실의 경우에는요, 기사가 아니라 관제실에 일단 연락을 가게 하는 곳도 있어요. 관제 욕바지 포지션이 있는 거죠. 일반 대행도 배민 쿠팡만큼은 아니지만 기사를 지켜주려는 최소한의 노력을 합니다. 기사가 정말 막장으로 실수하지 않는 이상은요. 근데 퀵서비스의 경우는 다릅니다. 퀵 사무실이 기사를 보호해주지 않아요. 그리고 수틀리면 인성협회도 기사를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고객은 말할 것도 없고요. 심지어 진상 고객인 경우에도 사무실이 고객 편을 들어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생길 경우 사실상 내 편이 없기 때문에 굉장한 스트레스에 시달릴 수도 있습니다. 퀵 사무실 관제는 기사와 수없이 말싸움을 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 말싸움도 이기기가 힘든 분들이 말싸움을 걸어와서 머리가 굉장히 아파올 수 있습니다. 일단 퀵서비스 바닥은 말하는 것 자체가 친절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음식 배달에서 처음 퀵으로 넘어오시는 분들은 그들의 굉장히 날카롭고 직설적인 화법에 조금 당황스러우실 수 있습니다. 클레임 강도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가장 심한 순위로 나열해보자면 퀵서비스, 일반 대행, 배민 쿠팡 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음식값을 물어줘야 하는 음식 배달처럼 퀵서비스 역시 돈을 물어줘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바로 적재물 분실입니다. 퀵서비스 같은 경우는 모든 기사가 적재물 보험을 필수로 들어야 일을 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실상 물건이 파손되는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의 보호를 받지만 분실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만약 내가 물건을 잃어버렸다면 그걸 다 물어줘야 돼요. 심지어 비싼 물건이면 머리가 많이 아프겠죠. 근데 일을 하다 보면 서비스 기사는 물건을 파손시키는 일보다 짐끈을 잘못 묶어서 물건이 날아가서 잃어버리는 경우가 더 많을 것 같은데, 적재물 보험의 필요성과 의존성은 솔직히 저는 그다지 못 느끼겠습니다. 적재물 분실은 퀵서비스를 한다면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은 다른 플랫폼의 동시수행 여부입니다. 배민과 쿠팡의 경우는 동시수행 불가가 원칙이죠. 예를 들어 배민과 쿠팡은 각각 하나의 플랫폼에서만 배달을 수행해야 합니다. 배민과 쿠팡을 동시에 한다거나 일반 대행을 섞어 탈 수는 없죠. 물론 배민과 쿠팡, 일반 대행을 각각 켜놓고 오더를 가려서 수행할 수는 있지만 서로 다른 플랫폼을 동시에 배달하는 건 원칙에 어긋납니다. 이 부분은 일반 대행도 마찬가지죠. 반면 퀵서비스는 그런 규칙이 없습니다. 퀵서비스의 오더를 잡고 카카오킥의 오더를 섞을 수도 있고 통합콜의 오더를 섞을 수도 있습니다. 퀵서비스는 제한된 배송 시간 안에만 배달을 완벽히 수행했다면 중간에 어떤 플랫폼의 오더를 섞어 타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퀵서비스가 아무래도 가장 큰 자유가 허락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적재물의 형태입니다. 배민과 쿠팡과 일반 대행의 경우 결국 모두 음식이죠. 피자를 배달을 갈 수도 있고 족발을 배달 갈 수도 있고 치킨을 배달 갈 수도 있고 카페의 경우는 음료를 배달 갈 수도 있지만 결국 모두 음식의 형태입니다. 반면 퀵서비스의 경우 이 적재물의 형태가 너무 다양합니다. 정사각형의 박스를 받을 수도 있고 굉장히 긴 형태의 직사각형의 박스를 받을 수도 있고 아주 무거운 철판을 받을 수도 있고 아주 가벼운 서류 봉투를 받을 수도 있고 심지어 가끔씩 인탑 오더라고 하는 사람을 태우고 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퀵서비스는 내가 어떤 적재물을 받을지 모른다는 변수가 늘 존재하기 때문에 음식 배달에 비해 까다로운 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역적 특성입니다. 퀵서비스와 음식 배달 모두 수도권에 가장 많은 일거리가 존재합니다. 지방보다는 항상 수도권이 돈을 벌기에 더 좋겠죠. 하지만 굳이 차이를 나눈다면
음식 배달보다 퀵서비스의 지역발이 더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퀵서비스는 지방의 경우는 일거리가 아주 많이 떨어집니다. 사실상 유의미한 수입을 만들기에는 많이 어렵습니다. 물론 음식 배달도 지방의 일거리가 떨어지지만 그 차이의 정도가 퀵서비스만큼 크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배민 쿠팡의 경우 장점으로는 진입 장벽이 가장 낮습니다. 이를 누구나 시작하기 쉽고 일할 때의 스트레스의 정도도 가장 낮은 것 같아요. 프리하기 때문에 누군가 나를 터치하는 게 없고요. 실수에 있어서도 가장 관대한 편이라 생각합니다.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플랫폼 특성상 시스템의 틀도 어느 정도 갖춰져 있고 코스라는 개념을 딱히 생각할 필요도 없기 때문에 무엇보다 적응이 가장 빨라서 좋은 것 같습니다. 반면 단점으로는 역설적으로 진입 장벽이 낮아서 누구나 시작할 수 있기에 가장 많은 신규 진입이 일어나기 때문에 단가가 가장 낮아질 수 있다는 점, 또한 초보와 고수의 격차가 가장 좁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특별히 시행착오가 없어도 누가 와도 금방금방 적응하기 때문에 경쟁이 항상 치열할 수 있습니다. 일반 대행의 장점으로는 아무래도 단가가 어느 정도 정해진 상태에서 일하기 때문에 한 구에 지리가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서 코스 생성이 수월해지는 단계까지만 적응이 되신다면 수입이 가장 안정적일 것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24시간 일을 계속 할 수 있는 환경이기도 합니다. 가장 오랜 시간 일거리가 존재합니다. 요즘은 24시간 일반 대행 업체가 너무 많죠. 단점으로는 관리자가 막강한 권력을 쥐고 있기 때문에 초수락으로 인한 공정성이 어긋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할 수 있으며 아직까지도 현금 결제와 카드 결제를 구분해야 한다는 번거로움, 기상 악화와 같은 특수한 환경에서의 수입의 폭발성은 타 플랫폼 대비 좀 떨어질 수 있다는 점, 더불어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아 자율성은 좀 떨어진다고 볼 수 있고 콜이 밀리게 될 경우 원치 않은 강제 배차의 압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관리자가 다 내 가까운 지인들이어서 내가 남들보다 특혜를 받는 입장이라면 일반 대행업체에서 벗어나지 않아도 계속해서 안정적인 수입을 만들 확률이 높습니다. 이 경우 보통 일반 대행업체에 고인물로 등록할 확률이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퀵서비스입니다. 퀵서비스의 장점으로는 일단 배달거리 자체가 음식 배달보다 멀기 때문에 객단가 자체가 음식 배달에 비해 높기 때문에 오토바이에서 자주 내렸다 탈 필요가 없고 빌라의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경우도 많지 않기 때문에 피로도가 낮을 수 있다는 점, 회사원과 시간이 맞춰지기 때문에 평일에 일하고 주말에 쉬는 일반 직장인들과 비슷한 생활 패턴으로 일하시게 될 수 있습니다. 강제 배차가 없으며 정해진 출퇴근 시간 또한 없기에 완전한 프리한 형태라는 것이 장점입니다. 단점으로는 음식 배달에 비해 높은 수수료가 있으며 일거리가 나오는 시간이 음식 배달에 비해 짧다는 점, 그날 단가의 변동폭이 커서 음식 배달에 비해 수입의 안정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도 폐쇄적인 퀵서비스 문화 특성상 정보가 많이 없어 일을 시작하기도 가장 까다로운 면이 있으며 배달 반경 또한 수도권 전체로 가장 넓기 때문에 음식 배달에 비해 적응하기까지의 시간이 가장 오래 걸린다는 점을 꼽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행착오의 시간들을 최대한 줄이면서 퀵서비스에 도전해보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아래 고정 댓글 링크를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퀵서비스와 음식 배달 간의 큰 차이점들을 알아봤습니다. 모든 배달기사분들이 자신의 성향에 맞는 플랫폼 안에서 원하시는 목표를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이 두 가지 일은 자세하게 뜯어본다면 서로의 단점들을 보완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두 개 다 하실 경우에는 시너지 효과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항상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